3번, 4번 이렇게 3개 나왔거든? 이거만 하고 키워드 못했으니까 이거 할게요. 잘 챙겼어요. 뭐야 처음에? 뭐였어? 교육과 훈련이 이제 시작되게 됐다. 이것이 필수적이지. 근데 조금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주 하는 실수가 이제 혼동이다. 이 정도만 하면은 이제 알 것 같은데 밑에는? 진짜? 결과적으로 애저 리절트가 있어서. 알겠죠 얘들아? 좋아요, 넘어갈게요. 5강에 2번 한번 보자 얘들아. 식품 마케팅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 쉬워요. 자, 식품 마케팅이 음식 선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어. 자, 식품 마케팅을 지나치게 접하게 되면 젊은이들에게 보건 문제가 생긴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닐까? 봐봐. 길을 지나다니는데 탕후루가 엄청 유행인 거야. 그럼 전국적으로 탕후루 광고를 엄청 보다 보면 탕후루를 직접 자주 먹게 되겠죠. 눈으로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면 탕후루를 먹는 그 빈도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의 치아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 식품 마케팅에서 반대로 우리가 물론 홍삼이나 인삼의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걸 많이 먹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른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자주 접하진 않겠죠. 그러면 사실 식품 마케팅에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걸 광고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불량한 음식을 먹는 게 줄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식품 마케팅이 지나치게 우리가 접하게 되면 우리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식품 마케팅은 그냥 우리 TV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식품 광고. 자, 식품 마케팅이랑 식품, 음료 또는 식당 산업에 있는 회사가 자사 제품, 자사라는 거는 얘네 회사의 자기 제품들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런 거예요. 자, 식품 선호도는요. 매우 이른 나이에 주로 이거 그냥 음식 취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 선호도는 음식 취향. 자, 음식 취향은 입맛이라고도 하겠죠? 입맛은 매우 이른 나이에 주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생긴대요. 자, 뭔가 어렸을 때. 일단 성립되면 이런 식사 패턴은 바꾸기가 어렵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 된장찌개를 지금도 엄청 좋아하거든? 근데 선생님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2년 출장을 가신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우리 아빠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선생님한테 된장찌개 잘 먹고 있으면 아빠 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이제 아빠랑 화상적으로 할 때마다 내가 이게 엄마가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은 원래 싫어했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야. 먹는 걸. 그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 근데 약간 아빠 보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된장찌개 먹는 모습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된장찌개를 먹게 됐는데 지금도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 됐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른 나이에 주로 학습 과정을 통해 생긴다라고 하는 거 각각의 뭐 다 있겠죠? 음식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그랬던.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떠올리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식사 패턴은 바꾸기가 어렵다. 이 얘기 하는 거죠. 자, 부모는요. 음식 선호의 초기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력은 말이에요. 특히 유년기 중반부와 청소년기에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외부의 영향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기 때는 솔직히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 입맛이 확고하게 딱 되는데 이제 이 부모가 음식 선호의 초기 발달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외부 영향에서 들어오는 걸로써 입맛이 좀 중간에 변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기부터가 시작이 된대요. 그죠? 2차로 입맛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너무 다행히도 선생님이 시골에 살았거든. 너는 이천이 어딘 줄 알아? 쌀로 유명한 데잖아. 선생님 거기에서 자랐거든. 거기에서 되게 시골이어가지고 선생님은 막 뭐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막 유명한 음식 같은 걸 잘 몰랐는데 요즘은 다 막 시골이든 아니든 되게 유행하는 게 음식이 엄청 많잖아. 그래서 조금 요거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요게 너네한테도. 자, 식품 마케팅은 매우 먹고 싶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상품을 젊은이들에게 홍보한다. 맞긴 해. 요즘 막 수건 케이크가 엄청 뜨잖아. 선생님 얼마 곧 있으면은 그 이제 상해를 놀러 갈 건데 거기에 수건 케이크가 있잖아요 또. 근데 분명 맛은 있는데 분명 이제 몸에 좋지 않을 텐데 가서 꼭 먹고 오는 1순위 그 리스트에 다 있더라고. 선생님 먹어보고 얘기해주고 얘들아. 아무튼 그래서 요거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식품 마케팅을 지나치게 접하게 되면요 젊은이들에게 이 건강 문제가 생긴대요. 담배와 술 소비의 경우와는 다르게 젊은이들은 이런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것이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담배와 술은 안 좋다는 걸 알아. 그쵸? 근데 지금 이 식품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만족감은 주지만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한 거예요. 알겠죠? 다음 결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설탕, 지방, 그리고 소금, 그러니까 배달음식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음식의 맛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즘 막 배달음식 같은 거 자주 먹잖아. 그러면은 입맛이 엄청 짜게 변해. 너네 뿌링글 시켜 먹어봤지? 거기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겠어. 그죠?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은 우리 입맛과 건강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들어가 보자. 자, 푸드 마케팅은요 언급합니다. 자, 어떤 활동을 언급해요. 실행이 되는 뭐에 의해서? 어떤 회사에 의해서 요 음료가 이제 베버리지가 음료죠. 음식과 음료 또는 이러한 이제 음식 산업, 인더스트리가 산업이죠. 산업에서 뭐 하기 위해? 장려하기 위해. 이거는 부사 구예요. 뭐 하기 위해. 이 구매를, 자사의 구매를. 여기서 이 이츠 있지? 이츠는 얘들아, 여기 컴퍼니 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열은 될 수 없다. 자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리고 이 conducted는 동사가 아니라 이제 분사니까 여기 ing는 될 수 없다. 실행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러면 지금 푸드 마케팅이 뭔지의 정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해석을 다시 하면 푸드 마케팅은요 언급합니다. 어떤 활동을요 자 실행이 되는 이 회사에 의해서 음식, 음료 또는 이 식당 산업에 있어서의 이 회사에 의해서 실행되는 활동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요 자사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다음 자, 푸드 선호도는 음식 선호도 입맛이라고 그랬죠? 발전을 합니다. 요 초기 이른 초기 나이에 그쵸? 초기 나이에 자, 주로 뭘 통해서? 요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대요. 자, 일단 얘들아 여기 원스는요 일단 뭐뭐하며 이런 뜻이에요. 일단 뭐뭐하며 여기 established는 사실 분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ed는 ing 될 수 없다라고 적어놓고요.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하면서 그러면 일단 이게 설립이 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자, 뭐가 설립이 되냐? 이러한 먹는 식성 패턴이 요게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식성이 바꾸기가 어렵대요.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얘는 뭐 하기에 어렵다. 부사 구호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구호들은요 중요한 영향이 줍니다. 초기의 이런 발달에
음식 선호도의 이 초기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바깥의 그러한 영향은요, 점점 여기 increasingly 하면은 점점 이런 뜻이고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그 이제 청소년기, 여기 adolescence가 이제 청소년기고 앞에 있는 게 이제 중반부의 유년기, 중반 유년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 거. 여기 나연이? 정리 다 했어? 기다릴게. 넘어갈게요. 다음. 음식 마케팅은요, 촉진시킵니다. 홍보해요. 매우 이제 선망받는, 그러니까 매우 믿을만한 것처럼 홍보를 한다는 거야. 그러나 불건강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병렬이죠. 하나의 구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요게 얘를 수식을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유스는 젊은이 이렇게 해석할게요. 그러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매우 믿을만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것을 홍보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얘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잖아. 너 왜 이렇게 넣냐? 목적. 됐죠? 푸드 마케팅의 지나친 노출은 보여줍니다. 이 공공보건의 문제를 이 젊은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죠. 건강 문제 얘기하는 거야. 자, 타바코가 아니라 담배예요. 너네 면세점하면 보죠, 이거? 담배. 자, 담배와 알코올, 자, 컨숨션 하면 섭취. 그리고 unlike 하면 뭐뭐와 달리. 그러면 담배와 술과 다르게 요 지금 젊은이들은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대요. 자, 뭘 배울 필요가 없냐면 이러한 것을 소비하는 것이 rewarding 하면은 보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rewarding,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이런 뜻이죠. 자, 출생으로부터 태어나서부터 사람들은요 선호합니다. 이 음식의 맛을요. 자, 높은 어떻게 높은 당도 높고 지방 높고 그 솔트 염분이 높고 그런 거를 합니다. 자, 요 어떤 음식인지 동격으로 뒤에서 꾸밀 거야. 대부분 흔하게 광고가 되는 그러한 음식인 설탕과 지방과 염분이 높은 그러한 음식의 맛을 선호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다 했나요? 넘어갈게요. 자, 키워드 잡아보자. 음식 패턴은 바꾸기가 어렵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곱 시 전에는 끝날 것 같아, 얘들아. 잠깐만 써봐. 3번 볼게요. 자, 요것도 쉬워. 내용은 너무 쉬워. 빠르게 넘어갈 거야. 자, 살아있는 벽 정원의 다양한 이점. 근데 이게 살아있는이라니까 막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느낌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니고, 프레시한.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프레시를? 신선한, 생생한, 약간, 환경적인 벽 정원의 다양한 이점인 거야. 집에 막 그 플랜테리어라고 해가지고 그 플랜테리어 인테리어랑 플랜트랑 합쳐서 집을 막 이렇게 숲속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플랜테리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딱 요 케이스에 이제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요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집을 거의 정원으로 만드는 거 아니면 집에 정원을 하나 만드는 것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영양과 공기의 질은요, 양호한 전반적 건강 상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의. 동의는 그냥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영양과 공기의 질은 건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도하는 두 가지 이제 뭐라고 표현해? 두 가지 가짓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자 채소 상자 여러 개를 서로 연결되게 매달아서 벽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채소 박스가 막 이렇게 있어.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연달아서 해. 나 그림 잘 그리는데? 어때? 소혜 어때? 나 잘 그려? 내 성의 앞에 대답해. 자, 이렇게 채소 상자인데 이렇게 연결해. 그리고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하래.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매달리래요. 자, 그것을 야외 생활 공간 옆이나 창 근처에 설치를 하래요. 그러면 두 가지 요소 모두 충분한 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야? 앞에서 말했던 영양과 공기 질이 되겠죠. 이거를 집 안에보다는 그 베란다에다가 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그 식물로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벽 정원은요, 생활 공간을 둘러싼 공기를 걸러내는데 필터 역할을 해주는데 멋진 방법이다. 도시 주민이 발코니에 앉아있거나 창문을 열어둔 채 집안에 앉아있으면 이 산소가 살아있는 벽을 가진 그에게 도달한다. 이래요. 그러면 그러면 요거 달아놓고 옆에 앉아있으면은 산소가 계속해서 뭐 안 좋은 공기가 있으면은 걔를 정화시켜서 좋은 공기를 나한테 준다. 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식물원 가는 게 뭐 그런 이유가 되겠죠. 다음 결론 볼게요. 집 안에서 수직 벽 정원을 보는 건 수직은 얘들아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어놓은 거 말하는 거야. 그것을 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녹색 경관을 늘려주기도 할 거다. 녹색 경관이라는 거는 이제 뷰가 좋다는 거예요. 뷰가. 알겠죠? 자, 무엇보다도 정원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영양상으로 이될 만한 음식을 또한 제공하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벽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폭넓은 이익을 제공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점 뭐야? 그 공기와 영양에 좋고, 그 다음에 뷰에 좋고, 그 다음에 애들 이제 영양 먹는 거 그거에도 좋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영양과 공기의 질 얘기했을 때 공기의 질은 아까 이산화탄소 얘기하면서 했고
영양은 여기서 영양상으로 얘기했으니까 믿을만한 음식 그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추가가 된 거는 녹색 경과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뉴트리션. 얘가 바로 영양이죠, 영양. 영양과 공기의 질은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원동력. 뭐에? 이 overall 하면은 전반적인. 그러면 좋은 전반적인 건강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의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만들어라. 벽을 뭘 가진 몇몇의 채소 박스들을 가지고 있는 벽을 만들으래. 저와 노후은 뭐로부터 요 원어를 하면 서로.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해석하면 만들어라. 몇몇의 야채 박스들을 가진 벽을 만들어. 가지고가 되겠네. 가지고 벽을 만들어라. 이 형 하면은 걸려있는. 그러면 얘 지금 PP 형태니까 ing 안 된다. 행잉 안 된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을게요. 서로를 이제 걸어서 그 몇몇 그 야채 박스들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라. 그리고 설치해라. 이것을 여기 이것은 앞에 있는 저 박스들이 아니라 저 벽 말하는. 왜 이거 이시로 나왔지? 이것을 앞에 있는 거 전체를 얘기하는 거네. 앞문장 전체를. 그리고 이것을 outdoor 야외에 그 살아있는 장소나 이 그 창문과 가까운 곳에 옆에 설치해라. 인스톨하면서 설치하라. 그러면 자 얘들아, 콤마 다음에 이렇게 엔드가 나오면은 우리 그러면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얻어올 것입니다. 노우즈 하면은 양이에요, 양. 좋은 양을, 어떤 양이냐? 요 두 가지 요소 둘 다의 좋은 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살아있는 벽 정원은요, 멋진 방법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거르도록 공기를 살아있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얘 이거 현재 분사.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리고 필터가 거르다 이런 뜻이야. 거르다. 그래서 to 필터는 가능해. 근데 ing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콤마랑 콤마 이렇게 해놨잖아. 얘는 이제 삽입인 거예요, 삽입. 그래서 여기 자, 봐봐. 아웃이지. 내뿜는 거야. 뭐를? 산소를 내뿜어요. 얘는 들이마시야. 그럼 얘는 뭐야? 이산화탄소겠다.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산소는요, 닿습니다. 이 city dweller 하면은 거주민, 도시 거주민들에게 이걸 가지고 살아있는 벽 정원을 가지고 닿는다. 만약에 그나 또는 그녀가 앉아있다면 이 발코니나 또는 요게 1이네요. 요게 2고 얼생략 요거 집에 그다음에 얘는 봐봐. with AB예요. with AB 구문은 분사 구문이 원래 나와야 돼. B에. 근데 with AB 구문에서 여기 앞에 B이 생략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창문이 열린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인 채로, 인 채로. 그래서 그 창문이 열려 있는 채로 그 집 안에 앉아 있거나 발코니에 앉아 있는 그와 그녀가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집의 그 인테리어로부터 요 수직의 그 벽 정원의 경관을 가지는 것은 여기 수직의 가지는 것은요, 줄여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그리고 증가시켜줄 수 있어요. 녹색 경관을. 녹색. 자, 가장 중요하게도 중요한 것은 이 정원에 있는 잠깐만 버퍼링 와서 왜? 자, 정원에 있는 이건 뭐야? 베지터블 야채. 맞아, 야채. 자, 정원에 있는 그 야채를 재배하는 거 요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예요. 얘는 동명사로 쓰였다. 요것은 의미한다. 너가 제공한다는 것을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가족에게, 그래서 이 살아있는 벽은요 제공합니다. 이 확장된 그러한 혜택을 적용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넘어서 얘는 넘어서 사운드가 여기서 소리 아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라 했는데 머리 아파. 믿을만한 여기 문법적으로 우리 대신 있잖아. 명사절 대시니까 얘 what 안 된다 적어놓고, 여 providing ing ed 안 된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네 보니까. 오케이.
저기 R이 왜 왜 R이냐고? R이 아니라 is야. 미안해. 요거야. 내가 뭘 보고 적은 거냐? is. 미안해. is. 요거랑 요게 생략이 됐다. 우리 하나 남은 상황이야? 정말 긍정적이다. 자, 단서 하나 잡고 그 다음 마칠게요. 자, 한 건가? 넘어가도 되지? 가은이 필기 다 했어? 오케이. 자, 요거 볼게요. 일단 처음에 공기의 질과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요 두 가지 요소가 좋은 양을 얻는다. 요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얘기하면서 이제 공기의 질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두 번째에서는 영양학적으로 우리 얘기했었잖아. 요거 믿을 만한 음식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얘들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하면 이제 마치고 집에 갈 거예요. 좀만 참아요. 금방 끝낼 거예요. 이거 엄청 쉬워. 매우 빠르게 할 거니까 잘 이해해봐, 얘들아. 민속 음악 뭐겠어? 아리랑 이런 거 있지? 너네 아리랑 알지? 그치? 나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지? 자, 민속 음악이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관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자, 서로 볼게요. 자, 민속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거, 재산 이런 뜻이야. 산물이 잘 모르겠으면 재산. 자연의 것이라는 생각은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것은 낭만적인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의 복합체를 이루었다. 자, 낭만적인 민족주의? 요거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민족 간에 어떠한 그 문화나 어떠한 그 감정적 교류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낭만적인 민족주의라고 해요. 오케이? 막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 파리 한번 놀러 왔을 때 그 엄마랑 같이 막 이렇게 나가는데 앞에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일반인인데 문을 이렇게 잡고 기다려주는 거야. 무슨 민지기처럼.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서로 존중을 하는 문화가 예의와 범절이 제일 중요한 민족성을 가지니까 우리 서로 배려하고 살자. 이런 게 이제 감정을 교류하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잖아. 동방예의주. 적어도 우리끼리 무더른 공경을 잘하자. 요런 거 우리끼리 있지. 그렇게 다 낭만적인 민족주의인 거야. 알겠어? 선생님, 좀 봐. 자, 그래서 뿌리 있는 생각의 도도체의 일부였다 하면서 이제 민족주의의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자, 동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미녀는요, 순수하게 인간적인 거에 대한 표현으로 여겨졌대. 좋게 생각을 했대.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 그러나 그 표현은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걸 보편적인이라고 하래. 대신 나라마다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왔다라고 했어. 자, 미녀는요, 한 민족의 특유와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이며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체계에서 인류가 민족들로 분열되는 것은, 자, 인류가 민족들로 막 분열이 되죠. 애초에 나라끼리 우리가 좀 달라, 내 나라는 여기야 라고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원래는 똑같은 사람인데 민족으로 구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분열이라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다. 모든 민족은 깊이 뿌리 박힌 자신만의 정체성, 즉 민족 정신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저렇게 분열이 되면서 각각의 이제 가지고 있는 정체성들이 이 분열된 민족마다 다 다르게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결국 이 민속 음악은요, 민족적인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 즉 모든 민족에서 소중히 간직된 대표적인 특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민속 음악을 다른 데다가 막 얘기하면은 영국에서 이거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 그러면 우리 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더라도 우리는 이미 다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나라만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속 음악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음악을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이 사람들도 수용이 되면 사실 정체성을 우리나라에서만 알려주는 게 아닌데 아까 보니까 좀 다르다고 했어요, 각각이. 그죠? 우리나라에서만 강조해서 우리가 잘 느끼고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우리 민족 음악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관점과 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폴크 뮤직이 이제 민속 음악이란 뜻이에요, 얘들아. 민속 음악. 자, 민속 음악은요, 산물이에요. 여기에 산물이란 뜻이다. 자연의 산물이다. 역할이 되어지는. 자, 얘들아, take on, part in 하면은 뭐뭐의 역할을 하다.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상승에 있어서 어떤 상승이냐? 이 음악적인 민족주의. 얘 민족주의란 뜻이야. 그러면 음악적 이 민족주의에 대한 급상승에서의 중요한 역할이 된 이 자연의 산물이었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 이 플레이드는 우리 분사 구문이죠. 과거 분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g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잡고 요게 타동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 폴드 뮤직이랑 같은 게 되겠죠? 이것은 한 부분이었어. 자, 뭐의 부분이었냐? 복합체의 부분이었어. 자, 어떤 생각의. 자, 어떤 생각이냐? 요 지금 낭만적인 민족주의. 이것의 뿌리에 근거하는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였다라고 했어. 자, 여기 그러면 낭만적인 민족주의. 자, 독일 낭만적인 그 낭만주의 운동에서 요 민요는요 여겨졌습니다. 자, 표현으로서 이 지금 순수한 어떤 인간의 표현으로서 여겨졌습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지금 수동태니까 이게 지금 ed, ing로 바뀔 수 없다. 자, universal, 보편적인. 자, 그러나 보편적인 대신에 그 표현은요 여겨져 왔습니다. 다르게 여겨져 왔어요. 자, 뭐와는 다르냐면 한 국가에서 그 다음 국가에서는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목적격 보어하는 형태였으니까 이거 그냥 벨이 오면은 안 된다라고 적고요. 자, 그러면 이 민족은요 여겨졌습니다. 반영이. 자, reflection 하면은 반영이란 뜻이죠. 그리고 particular 하면 특정한. 어떤 거에 이제 반영이냐면 사람들의 특정한 신비적인 그 특징의 반영으로 여겨졌습니다. 하고 또 지금 to go가 나오네.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2번.
이 단어를 처음 보는 거야. 아, 맞아. 요거. 여기에 이거 생략된 거. 그래서 얘는 거슬러 올라가다. 그리고 얘는 아득한 옛날. 그러면 이 민요는 특정한 신비적인 이 사람들의 특징의 반영으로서 여겨지고, 그리고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세 문장 남았어, 얘들아. 거의 끝났어. 아, 이게 뭐야? 진짜. 자, 넘어갈게, 얘들아. 필기 다 했어?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체계에서, 자, 얘는 체계, 이러한 체계에서 인류의 분열은요, 국가로부터의 그러한 분열은 자연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럼 여기 what는 우리가 뭐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놔야겠지? 자, 모든 그 국가는요 말해줍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을 우리만의 어떤 깊은 뿌리에 근거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얘는 동격이에요. 동격. 이것의 그 국가적인 영혼과 같은 정체성, 이렇게인 거죠. 그러면 얘고 그냥 have 또는 ing 안 된다 이렇게 바꿔놔야겠죠? 그러면 뿌리에 근거한 깊이, 뿌리에 근거한. 자, 그러면 민요는요 여겨집니다. 가장 명백한 표현으로 뭐에? 그 국가의 캐릭터, 그리고 전형적인 특징,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이렇게 그리고 투기는 이렇게 썼다. 휴. 요거 하나만 더. 소중히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어, 얘들아? 자, 근거만 잡고 오늘 수업 끝내자. 볼게요. 음악적 민족주의. 그게